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연년생 남매 엄마예요. 제가 쓴 게 들킬까 겁도 나고 속병을 앓다가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글을 써봅니다. 남편은 우유부단하고 아닌 건 아니다 말할 줄 모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났을지도 모르죠. 지금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엄마가 안 계세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저를 잘 키워주신 할머니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결혼 전 그 이후로 저를 좀 꺼리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것 때문에 좀 꺼렸었다고. 속상해서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결혼 전에는 약속이 있던 없던 간에 신우가 멀리 사는데 신우가 본가에 오면 꼭 봐야 했어요. 별일 없을 땐 가서 만나고 했는데 약속이 먼저 있었는데 만나고 있는데도 계속 전화 오고 결국 안 가면 시어머니, 시누이 두 분 다 난리가 났었어요. 늘 약속이 있다고 말을 해도 몇 번은 전화해서 불편하게 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미우셨는지 아버님께서 저녁 먹자 부르셔서 나갔더니 어머님 왈 나는 내 딸밖에 없어. 아들 다 필요 없어. 몇 번 모이지도 않는 모임 그렇게 생색 내면서 와야 되겠니? 하시며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셨었어요. 화가 나셨던 거죠. 결혼 후 크리스마스에 아버님께서 아프시다고 넘어오시라는 걸 저도 몸이 안 좋아 남편이 제 몸 안 좋아서 못 간다 했더니 난리 나셨어요. 두고 오면 되지. 걔 바꿔보라는 둥. 네가 그렇게 인도하니까 애가 잘 모른다는 둥. 저도 성격이 예민한지라 늘 남편에게 퍼부었고 남편은 어머님과 그 자리에서 다투고 그래서 그 핑계로 한 달간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도 연애 때인데 크리스마스 때 심심하다고 하셔서 계속 연락 오기에 데이트 접고 같이 놀러 간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이나 후에도 일요일이나 빨간 날에 자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평일 저녁 한 끼나 주말에 보더라도 밥 한 끼만 먹는 게 아니니까 그날 보면 쭉 함께 있어야 하니까 힘들었죠. 어느 정도는 가고 피한 적도 많았어요. 늘 거짓말로 피했었죠. 그러다 임신하고 어머니 시누이하고 쇼핑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 가고 싶다 하셨는데 남편이 야간 근무를 종종 했거든요. 그럴 때면 제가 혼자 못 자는 편이라 언니가 와서 있었는데 집에 언니가 있으니 시누집으로 가서 있자고 했더니 어머니는 화가 난 듯 했고 집에 가서 시누한테 물어보니 퉁명스럽더라고요. 바로 어머님께서 내 아들 집에 내가 못 가느냐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셨는데 남편이 제 편을 들어서 아버님께 전달이 되어 남편이 욕 먹었었어요. 결국 울면서 사과드렸어요. 무조건 저와 남편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드려도 신우한테 다 이야기하셔서 남편 붙잡고 뭐라 하고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잘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가끔 술 취하면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이때다 싶어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이런 핑계를 삼아서라도 너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쌓인 게 많고 화가 나서요. 몇 번 가다 안 가다 두세 번 정도 그랬어요. 그러다 행사날 저희 아이 잔치 때 집에서 어머님하고 같이 차리게 되었는데 대부분 어머님께서 하셨죠. 그때 당시 시댁에서 한 달 정도 살 때였어요. 잔치에 참석하신 저희 할머니를 그날 몇 달 만에 보았어요. 둘째 낳고 너무 힘들었는데 한 번도 못 보다가 만나뵌 거라서 저도 모르게 잠깐 나갔다 오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제 마음을 읽었는지 가고 싶어 했어요. 다 치우고 허락을 받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길래 싫어하시는구나 느꼈지만 눈치 없는 남편이 또 가겠다 소리를 하니까 그때 신우가 어디를 가겠다고? 뭐래? 이러는 거예요. 신우까지 참견하는 그 모습에 참을 수가 없어 처음으로 삐딱하게 반항했네요. 왜요?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누가 가지 말래? 왜 오버하니? 라고 하시고 신우도 가, 누가 뭐래? 이러시길래 이게 가라는 말투세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다시 나와 그런 뜻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하면서 좋게 말하는 와중에
어머님 다짜고짜 삿대질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내가 다 준비하고 차렸는데 너네 가면 나 혼자 남는데 그러면 간다는 네가 생각이 있으면 제대로 된 행동이냐? 다며 화를 내시더군요. 그냥 왠지 예전부터 남편이 친정에 있다고 하면 어머님 말투들이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많이 언짢았어요. 그냥 저는 가면 왜 안 돼요? 할머니랑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좋게 가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왜 시댁은 자주 와야 되고 친정은 가면 안 돼요? 그럼 신우는 왜 자주 와요? 시댁 안 가고? 그랬더니 누가 가지 말랬어? 내가 언제 가지 말라 하든?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르면 날마다라도 오는 게 맞는 거지. 어디다 대고? 너 내가 오늘 가만히 안 둬? 이게 지금? 하시며 쌍욕까지 막 퍼부으셨어요. 삿대질까지 하시길래 둘째를 안고 있었는데 왜요? 때리시게요? 그랬더니 너같이 못 배운 애는 맞아도 싸! 하시길래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어디를 가느냐고 애 두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돌아서 제가 내 새끼를 왜 여기 두고 가나요? 남편하고 안 살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그랬더니 너는 정말 안 되겠다. 참 쉽다 넌. 하시길래 그 길로 짐 챙겨 나오고 지금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몸으로 절 고생시키시는 분은 아닌데 참 세련되시고 잘해주시는 듯 하시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가 되는 말도 웃으며 하시고 제가 상처 입은 적이 많아서 가기 싫었던 적이 많았어요. 한번 만나면 내일 약속까지 하실 때도 있고 오늘 만났는데 내일 전화 올 때도 있고 제 눈치 보며 거짓말하는 남편도 거짓말로 인해 집에 숨어만 있어야 하는 처지도 싫더라고요. 같은 동네라 돌아다니는 누구라도 볼까봐요. 그렇다고 자주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제 기준과 남편 기준에서 자주 보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걸 만족하지 못하셨고 제사도 많았고 행사도 임신했을 때도 빠진 적 없고 물론 가서 엄청나게 고생한 건 아니더라도 할 도리는 다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한 사람이고 애들 아빠인데 신우나 어머니나 제 앞에서 막대할 때가 많았던 것도 힘든 거예요. 그냥 자주 보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모든 게 싫었어요. 안 보고 사는 지금도 남편에게는 아들 노릇은 하고 살라고 했는데 안 가다가 애들 데리고 가라니까 가네요. 애들 안 보여주며 살다가 이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걱정인 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저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신우는 저도 잘못했다고 다 똑같은 며느리 삶인데 제가 적응 못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싸운 이후에 제 아들 생일 사진 올렸더니 우리끼리 웃는 게 싫었는지 신우가 페이스북 지인이 다 보는 데다가 남의 부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너희는 잘 사느냐? 면서 악담을 써놓았었어요. 저는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연년생 낳고 어떤 도움 없이 애들 힘들게 키우며 가난한 데다가 시댁까지 등지고 진짜 괴롭고 둘 다 고생하고 자랐어요.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니까 축하한다고 올린 건데 참 그것도 아니었나 봐요. 자꾸 신우는 모두 다 잘못한 거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싹싹하지는 못했지만 할 도리는 다 했고 그래도 자주 찾아보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동네라 그런지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것도 불편하고 계속 이러고 살아야 하나 다시 며느리로 살기엔 무서워요. 똑같은 반복할까 봐서요. 어머님은 사과하고 싶다 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다시 똑같아질 것 같고 신우는 여전히 그냥 다 잘못한 거라며 저도 사과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네요. 물론 신우가 이것저것 많이 해줬어요. 이것저것 잘 사주고 선물도 자주 해주고 돈도 많이 쓰고 잘 챙겨주긴 했어요. 그게 부담스러운 건 저였지만 잘해줄 땐 잘해주다가 저렇게 멋대로 굴 때도 많았죠. 그래서인지 본인은 좋아서 그랬다고 잘해줬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몸으로 하는 시집살이는 안 시켜서 그러신지 딸처럼 아꼈다, 잘했다 여기시네요. 저는 그게 아닌데 정말 정신과 치료도 받을까 주말에 전화소리만 들려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어요. 그 덕에 사이좋았던 우리 부부는 자주 싸우고 제가 변하게 되었죠. 남편은 제 편이었지만 우유부단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결혼했음에도 신우도 그렇고 제 남편이 여전히 내 아들 내 것이라 여겼었나 봐요. 참 힘드네요.
한 동네 살면서 저만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은 저랑 살고 있으니까요. 자식 노릇 못하고 살고 있으니 아직도 여전히 신우는 훈계네요. 자식 노릇 못했다며 남편에게 그랬다네요. 물론 그분들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겠죠. 많았겠죠. 하지만 그때 싸울 때 빼고는 버릇없이 군 적 없다고 생각해요. 늘 조용했고 내내 했고 딱히 싫어요, 힘들어요 한 적 없고 남편에게만 늘 퍼부었었네요. 계속 이대로 영 끊고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못 이기는 척 화해의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후기. 많은 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세세한 사연들은 각자 다르겠지만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인생 선배들의 조언 잘 새겨 들으려고 합니다. 시댁하고는 다시 연을 이어가지는 않으려고요.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 웅종을 다시 들이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말이 뇌리에 박혔거든요. 스스로 무덤 파지 말고 아예 엮이지 않고 살겠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딸과 며느리는 천지 차이라는 것도 잘 알았어요. 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님 불쌍하다 정말. 지금처럼 인연 끊고 살아요. 지금 내용만 들어서는 시댁과 끊고 살 이유가 많아요. 가끔 잘 대해주고 이것저것 사주면 다인가요? 쓰니는 인격 살인을 당하고 살았어요. 자존감도 너무 낮고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시부모님께 제 할 말 하고 살아요. 원체 참고 사는 편도 아니고 세상에는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구는 게 상책이에요. 저도 몇 년은 신랑이 좋아 참다가 안 참은 지 몇 년. 이제 숨통이 튀어요. 애들도 보내지 말고 사과도 받지 말고 신우이에게는 개진상 떨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저는요. 나 고아 아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랑에게 잘해주는데 난 그런 대접 못 받는 것 같다. 내게 상처 그만 주고 소중하게 대해달라 했네요. 내가 우리 부모님께 다 밝히고 싶어진다고 나름 협박도 했어요. 대처 잘 하시고 부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 사연. 연 끊는다 선언했는데 자꾸 며느리 바꾸라는 시모. 황당해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에게 연 끊겠다 선언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조목조목 어머님께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이해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전화를 차단한 상태인데 어머님은 모른 척 남편과 통화 중 며느리 바꿔봐라 늘 시전하세요. 남편은 아직 와이프가 전화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되는 것을 씻는다, 잔다 이렇게 회피 중이고요. 어머님이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이라 그냥 모른 척 뭉개시는 게 다 보여요. 항상 다 보이는데 모른 척하고 맞춰 뒤어왔고요. 그러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통화도 싫고 사과도 싫어요. 사과 한마디면 다시 예전처럼 해도 되는 줄 알고 슬금슬금 돌아가서 또 그대로고 그러다 또 사과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세요. 사과가 뭐 어려우냐는 식으로 내가 그랬어? 그럼 사과할게. 누구야?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하마. 이러고 똑같아요. 며느리를 두고 성희롱을 일삼고 한유 취급을 한 거에 지역이 난 상황인데 남편도 강하게 막아주더니 이젠 슬슬 내가 더 어째야 하냐고 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야지 안 보고 살 거냐고요. 안 보고 산다고 하면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그 뒤로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요. 나는 이상하지 않은데 자꾸 제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당한 건 제 엄마가 이상한 거고 본인도 알아요. 그치만 제 반응이 도가 지나치대요.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죽어도 지 성질에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냥 웃어 넘기래요. 또 저런다고. 그게 안 되면 제가 이상한 거고요.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이상하대요. 내가 당한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게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것처럼 저도 남편에게 다 말했어요. 크게 억울하면 이상하냐고요. 그냥 평생 회피형으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골치 아픈 게 싫은 거면서요. 억울하고 짜증납니다.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을 수도 있구나 싶어요. 며느리가 고통스럽다고 말하는데 미안한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자꾸 저를 바꾸라는 거죠? 사과 던지고 또 한여로 삼게요. 다 아니까 전화는 안 받을 거예요. 다행히 그 노인네가 우리 애들 전화번호만 몰라요. 다른 손주들 건 있지만 우리 애들은 천민 아들들이라 냄새난다는 말을 그렇게 하더니
욕실도 따로 쓰게 하고 샴푸니 린스도 곰팡이 난 것만 갖다 놔서 시댁 가면서 샴푸 린스 다 싸서 다니는 사람은 저분일걸요? 냄새난다 어쩐다 수시로 그랬어요. 아기 때 똥냄새도 유해가스라고 하고 우리 애들한테만요. 전문직인 형님 자식들은 솔직히 지저분해도 이쁘다 이쁘다 하고 번호 저장하고 매일 문자도 하는 걸로 알아요. 더 말하기도 마음이 괴롭네요. 왜 나한테만 그랬을까요? 애들 아빠 말이 저에게 셈이 나더라고 그런 말을 했대요. 제 부모님에게도 셈이 나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없어서 어쩌다 안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우회로 전화해 저를 바꾸라 할 수도 없어요. 정말 너무 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병이 난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저를 지킬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후기. 네, 끝까지 상대를 안 해야겠다 싶네요. 시댁과 연을 끊는다 하면 남편과 싸우고 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시댁과 연을 이어나간다면 정말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요. 시댁 복 많으신 분들 부럽네요. 시댁이 정말 제 결혼 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괴롭고요. 끝까지 이 텐션 잘 유지해서 시댁하고는 다시 연락 안 하도록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1. 아주 틀린 건 아니죠. 엄마잖아요. 부부로 살면서 진료를 안 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중간에서 누구 편을 들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모자지간 연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아내 편만 들 수도 없고 정작 사라지고픈 건 남편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리저리 핑계대고 안 바꿔주면 그거로 됐다 치고 님 볼일 보세요. 사과하고 엉겨 붙을까봐 사과조차 받기 싫으신 거네요. 남편이 차단해주면 그것까지만 바라셔야지 뭘 더 하길 바라시면 결국엔 같이 못 사는 것만 남아요. 댓글 2. 나는 발길 안 했어요. 남편과 애만 보냈어요. 아는 동생이 남편과 애도 보내지 말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았어요. 사과 절대 안 하고 계속 나만 못된 사람 만들어서 물론 돌아가시고 나의 긴 글을 남편이 시가친가 외가 다 돌리게 했지만 시가 치면은 와장창 다 무너지고 난리였죠. 여하튼 먼저 발길을 끊으세요. 남편이 님 편이든 내 남편처럼 자기 자신이 우선이라 내가 안 가는 것이 자기 편해서 그 상황을 편들어주든 남편이 수긍하게 하고서 진행하세요. 팁으로 방법은 시모의 잘못 하나를 개 오버 떨면서 따지고 싸워 틀어져 버리세요. 남편 앞에서 울고 또 울고 울다가 실신이라도 하고 작정하고 판을 키우세요. 시모도 그런 싸움 이후로는 오라고 못하고 님 보자고도 못해요. 그렇게 멀어질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